규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를 좀 깨달아야 되고요. 그러면 왜 지금 서울에 올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나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서울은 수요 과잉 공급 부족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와 좋은 대학교와 모든 인프라들이 서울에 집중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서울로 또 이동하게 되고, 자녀들이 서울로 가니까 부모들은 또 자본 유출, 자녀들 전세집이나 어떻게 집을 구해줘야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최근에 발생하는 현상이 이제 부모님들이 또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양극화인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모두가 잘 사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는 해야 되겠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불안 심리들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의 현상이 똘똘한 한 채입니다. 정부는 투기다라고 해서 규제를 합니다만 시장의 수요자들은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똘똘한 한 채를 사겠다는데 정부가 지나친 규제를 한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억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규제의 약발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주택 수를 많이 가지게 되면 다주택자는 투기, 집 하나 가지게 되면 실거주라는 관점에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집을 많이 가지면 안 되겠구나, 서울 한 채만 가져야겠구나, 서울 한 채를 가진 사람들은 돈을 보태서 조금 더 상급지로 가야 되겠구나, 무주택자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불안한 마음에 한 채를 사게 되는데, 이 한 채가 이제 딜레마인 거죠. 이재명 정부에서는 집값은 오르는데 과거처럼 주택수를 늘리지는 않더라는 거죠. 집 하나를 가지고 똘똘한 한 채를 사는데 투기와 실소유의 개념이 이제 경계가 모호해지다 보니까 이제 기준을 정했죠. 그게 뭐냐면 대출을 많이 받으면 투기다, 전세를 끼고 사면 투기라고 합니다. 왜 전세를 끼고 사? 실제 입주를 해야지.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통해서 실거주하는 사람들만 허가를 해주게 되고 실거주 요건들이 막 추가가 됩니다. 집 하나 사는 사람이 그 당사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걸 내가 뭘 잘못했지? 대한민국에서 집 하나 사는 게 이렇게 큰 죄인가? 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심해졌죠. 양극화는 시대 흐름입니다. 어느 선진국으로 가더라도 일반적인 평범한 직장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모아서 그 선진국의 수도에 집이란 걸 장만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아파트가 이제 계급이잖아요. 어느 지역에 사느냐,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가 하나의 계급을 말해줍니다. 옛날에는 너 어디 살아? 가면 서울 살아요 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어디 살아? 그러면 강남 살아요, 청담동 살아요, 삼성동 살아요. 또 더 세분화됩니다. 어디 살아요? 저 원베일리 살아요. 그게 하나의 계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양극화는 앞으로도 심해질 거고요. 왜 심해지냐면 이게 서울 집중화 현상 때문입니다. 옛날에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 건물, 지방에 큰 건물 하나 팔면 강남에 아파트 5채를 샀는데 지금은 한 채도 지금 못 살 상황이거든요. 지방의 자산 가치는 떨어지는데 서울은 오히려 3배 정도 올랐기 때문인데 10년이 지나면 더 벌어질 겁니다. 이게 양극화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토지거래가구역으로 묶어서 전세 끼고 사지 마, 대출 안 해줄 거야 라고 해서 수요를 억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내성이거든요. 진통제. 또 처음에는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게 계속 맞다 보면 이제 진통제 약발이 잘 안 먹히거든요.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됐을 때, 이상 급등을 했을 때 일시적으로 규제를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고 안정을 시키는 건 효과적인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익숙해지거든요. 강남 3구, 용산구는 2017년 파리 대책 때부터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8년째 안 풀립니다. 토지거래가구역은 2020년 장삼대청 묶었잖아요. 올 2월에 잠깐 풀었는데 이제 난리가 났고 다시 묶긴 했는데 강남 3구, 용산구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 중에 규제 때문에 불편해서 집 못 산다는 사람 없습니다. 강남에 집 살려면 자기 자본으로 입주해야 돼라는 게 이제 하나의 공식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제 세금 규제도 저는 사실은 잘 안 먹힌다고 보거든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세금 규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를 점진적으로 올리게 되면 거래세는 내려줘야 돼요. 양도세, 취득세는 내려줘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던 게 보유세도 올리고 거래세도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면 부담을 느낀 분들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양도세가 높다 보니까 못 파는 겁니다.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이 되면 82.5%까지 올라가거든요. 다주택자들은.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면서 입주 물량은 부족한데 매물까지 안 나오니까 집값이 폭등을 했거든요. 지금 정부 여당은 제발 풍선 효과도 생기지 말고 지금 상태의 그냥 안정을 쭉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가지고 있는데 현실 시장은 바람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숙제죠. 진짜로. 왜? 부동산이 왜 어렵냐면 단순히 집값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대한민국의 지금 주택시장 문제는 대한민국의 사회 현상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회 현상이 뭐냐? 양극화 문제도 있죠. 저출산 문제도 있죠. 지방 소멸 문제도 있죠.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우리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내 집 하나는 굉장히 소중한 단순히 주거의 개념을 넘어서 나의 인생과 내 자녀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이게 정책 한두 개로 해결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똘똘한 한 채를 사시는 분들은 나쁘게 보면 투기다, 돈 벌려고 한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생존 전략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나와 내 자녀가 미래에 지금보다 더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존의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너 돈 벌려고 하는구나, 투기야 라고 해서 규제 몇 개로 막으려고 한다면 생존과 규제를 막겠다라는 사람들이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일단 하나씩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책 한두 개로 임기 내에 풀려고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이제 실패를 불러오는데 사실 5년 만에 해결되기는 힘든 문제이고요. 매년 공급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주택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우리 시장의 수요자들은 어떤 숫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는가, 내가 전세집을 쉽게 구할 수 있는가, 주택시장이 안정되느냐가 중요한데 주택시장이 불안하고 공급은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신뢰가 떨어집니다. 135만 호 숫자 자체가 굉장히 공허한 메아리 같이 느껴지고요. 정책이란 게 실질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야 이게 나오면 믿고 기다려서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공감형 정책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수요 분산 또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서울 집중화 현상에 대해서 고찰이 좀 필요해요. 기업들이 지방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굳이 서울에 오지 않아도 지방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서울의 수요를 당장 이동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로 유입되는 거라도 좀 차단을 하려면 지방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대기업 일자리들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10년, 20년이 걸리는 프로젝트니까 5년 임기 내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법은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 1당이고 국회에서 법을 할 수 있고 행정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지만 가진다면 이렇게 차근차근 일을 진행하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준다면 국민들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구나 라는 희망의 빛을 보는 순간 저는 불안한 마음은 어느 정도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서울은 입주 물량이 올해의 반토막이 납니다. 이게 2028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입주 물량이 부족하게 되고 집값은 잡고 싶은데 주식은 올리고 싶다는 게 굉장히 모순적인 행태입니다. 주식으로 돈 벌면 또 부동산 집도 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지역별로 이제 온도 차이는 있는데 수도권 지역들은 그래도 상승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을 것 같고요. 지방은 바닥은 찍은 것 같습니다. 입주 물량이나 미분양이 좀 적은 지역들, 울산이라든지 전주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오히려 상승 전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좀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은 자극이거든요. 잘못된 정책을 피게 되면 시장은 자극을 받게 되고 자극을 받으면 왜곡 반응을 하면서 이상 급등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정부만 잘하면 2026년에 급등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문제, 화두는 전세 월세입니다. 전세 월세는 매매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절대적인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요. 최근에 매물이 없어지다 보니까 살던 분들이 계속 눌러앉아 살아버립니다. 올라가는데 정부는 전세대출 규제를 하고 있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하고 있잖아요. 집주인들한테. 그러면 매물은 더 안 나오고 또 월세로 가요. 월세 가격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세 매물이 실종이 되고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월세 가격도 올라가는 전월세 난이 2026년 부동산 시장의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